자, 13번 문제입니다. 요 4차식을 이제 인수분해해서 인수를 보기 중에서 고르라 그랬어요. 근데 짝수 차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걸 보기 차식이라고 하고, 우리는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서 t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에 얘를 t 이렇게 쓰고요. 뒤에 있는 걸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으로 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보기 2차식에서 여러분이 인수분해하는 과정을 생각하면 얘랑 얘를 놔두고 이걸 변형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이 a 플러스 1, a 플러스 1로 묶어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긴 a 플러스 1 곱하기 a 플러스 1과 a 플러스 1을 더한 2a 플러스 2가 와야 돼요, 여기. 그렇죠? 근데 2a 플러스 1이거든? 그러니까 t 하나가 더 필요해요,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그래서 t를 하나 여기다 더해줄 거고, 마지막 t를 어떻게 하죠? 하나 뒤에다 빼주죠. 그래서 요게 2a 플러스 2의 t로 묶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t 플러스 a 플러스 1의 제곱이죠. t랑 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고요. 뒤에 빼기 t가 있어요. 근데 요 t는 다시 되돌리면 x제곱이기 때문에 합차 공식으로 마무리하죠. 네, 여기까지. 자, t를 x제곱으로 되돌리면 요거의 전체 제곱 빼기 x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와 얘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한 번은 둘이 더하고 얘 x제곱, 그 다음에 x를 차수, 내림 차수를 정리해서 가운데 껴서 더할게요. 요거 하나, 그리고 x제곱, 그 다음에 얘를 빼기로 하나 안에 넣어주고요. 얘 요렇게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14번입니다. x세제곱의 개수가 2인 3차식, 최고차항 개수가 2인 3차식이라는 거죠. px가 p1은 3, p2는 2, p3은 1일 때 px를 x 빼기 7로 나눈 나머지. 그럼 여러분은 지금 구하라고 하는 요게 p7을 구하라는 거랑 같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P7을 구하기 위해서 PX를 구해줘야 돼요. 근데 PX의 정보가 되게 많단 말이야. 야, PX를 직접 구해서 푸는 문제예요, 이건. 최고차항의 개수가 뭔지 알려줬고 차수를 알려줬잖아. 자, 그런데 요 관계식을 보면 1을 집어넣었더니 3이고 2를 집어넣었더니 2고 3을 집어넣었더니 1이다. 그러면 내가 도대체 저 집어넣은 것과 나온 함수값 사이의 관계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 지금 보면 1하고 3 더하면 4죠. 2하고 2 더하면 4죠. 3하고 1 더하면 4죠. 선생님은 요런 방정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여러분이 저 오른쪽에 있는 요 식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px는 4-x 둘이 더해서 4인 순간이니까 얘를 x로 잡으면 여긴 4-x라고 하면 1 집어넣으면 저 등식이 성립하고 2 집어넣으면 성립하고 3 집어넣으면 성립하죠. 그래서 내가 이 방정식을 잠깐 생각해 보냐면 이 방정식의 세 근은, 근이라고 하는 건 여기 집어넣었을 때 참이 되게 하는 애들이잖아요. 세 근이 뭐다? 1하고 2하고 3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방정식을 풀 때 능령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px 더하기 x 빼기 4는 0 요 방정식을 풀었을 때 세 근이 1, 2, 3이다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요 px가 요렇게 인수분해, px 플러스 x 빼기 4까지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을 인수로 가지고만 있어야 돼. 그런데 px는 3차식이니까 x 빼기 4를 오른쪽에 해도 3차식이 유지가 돼요. 그 말은 근이 3개 나왔으면 그 다음은 근은 없고 인수도 요 3개로 끝이죠. 마지막 최고차항 개수만 좀 맞춰주면 x세제곱의 개수가 2라 그랬으니까 여기 앞에 개수가 뭐겠어요? 2다 이렇게 맞춰야 되겠죠. 이게 px 더하기 x 빼기 4야. 됐죠? p7을 구하라 그랬어요. p7은 그냥 얘네들이 같다요 지금. p7은 어떻게 하면 돼요? x에 7을 집어넣으면 돼요. 얘 안 넘기고 그냥 해도 되고요. 넘겨서 해도 괜찮아요. p7, x에 7 집어넣어 봅시다. x에 7 집어넣으면 마지막 결론이 p7 플러스 7 빼기 4니까 3은 여기다 7 집어넣으면 되죠. 2배에
6, 5,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P 7은 2, 6, 5, 4 곱하면은 240이죠. 240에서 3 빼죠. 그러면 237 이렇게 돼서요. 답이 237이니까 4번이 나오게 됩니다. 15번 15번입니다. fx는 이차함수인데 최고차함 계수가 1이에요. 그리고 알파 콤마 0과 베타 콤마 0을 지나는데 얘는 x절편이 알파랑 베타라고 알려준 거죠. 자, y는 gx가 있는데요. 직선이래요. 1차 함수거나 상수 함수겠죠. 근데 0,-5를 지나요. y절편이 마이너스 5인 거죠, 얘는. 자, 그 다음에 fx랑 gx가 같다라고 했을 때 두 근이 알파랑 감마래요.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는 두 조건을 만족한대. 알파, 베타, 감마 순으로 크기가 정해져 있고, 감마는 알파 플러스 6. 감마가 제일 큰데 그건 제일 작은 알파보다 6 크고, 두 번째인 베타보다 5가 크대요. 그럼 알파랑 베타는 1 차이 나는 거겠죠? 알파, 베타, 감마를 다 더해서 f에 집어넣은 함수값을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방정식으로 쭉 풀 수도 있고요. 그래프 상황을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공부하는 단계니까 그림을 선생님이 조금 그려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fx와 gx가 같다라는 방정식 있죠.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감마라고 하면 fx와 gx가 x좌표가 알파, x좌표가 감마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요. 그리고 여기서 만나. 이 그래프를 쭉 이렇게 그려줘. 그럼 얘가 지나는 y절편 있죠? 이 y절편이 지금 마이너스 5다. 이렇게까지 돼. 자, 이 상황을 가지고 내가 한번 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거 있죠? fx, gx는 같다. 그러면 우리는 fx식 먼저 잡아주면 fx는 x-알파와 x-베타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어 있는 형태일 거예요. 최고차함 계수 1이고. 자, 그 다음에 gx보다 내가 이거부터 먼저 좀 잡아낼게요. fx와 gx 둘이 같다를 풀면은 gx를 넘어서 뺄 거죠? 빼서 능령했을 때 근이 알파랑 감마잖아. 그 말은 얘를 인수분해하면 x-알파와 뭐가 있다 이거예요? x-감마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gx 모양을 좀 표현을 하기 위해서 gx를 찾기 위해서 fx를 여기다 대입한 다음에 gx는으로 정리를 할 거야. 자, 그러면 gx1로 넘어가고 얘 좌변으로 오면서 뺄 거예요. 자, 그러면 fx가 지금 x-알파죠. 곱하기 x-베타. 여기서 얘 왼쪽으로 넘어가서 뺄 거야. x-알파랑 x-감마 곱한 거 뺄 거예요. 그게 넘어가면 g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gx 찾을 수 있죠? 둘이 빼기거든? 근데 x 빼기 알파, x 빼기 알파가 똑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x 빼기 알파로 묶어주면 gx는 여기다 쓸게요. gx는 x 빼기 알파로 묶어주면 x 빼기 베타 빼기 x 빼기 감마잖아요. 요거 둘이 빼면은 감마 빼기 베타만 남아요. x끼리 사라지고. 그게 이제 상수니까 기울기 자리에 가겠죠. 그래서 gx는 요런 1차식인 거야. 여기까지 가능하겠죠? 근데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 우리는 감마 빼기 베타가 기울기인데 감마랑 베타는 둘이 빼면 5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요게 5다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5에 요건 x-알파 요렇게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gx예요. 근데 gx는 분명히 뭘 지난다 그랬죠? 0,-5를 지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 x에 0 집어넣었을 때 값이 마이너스 5여야 되잖아요. x에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알파야. 마이너스 5알파가 마이너스 5라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알파는 뭐가 나와요? 1이 나와요. 알파가 1 나왔으면 베타, 감마 다 구할 수 있죠? 베타는 알파보다 1 크다면서요. 베타는 2고요. 감마는 베타보다 5 크다 그랬죠? 감마는 7이에요. 그러면 fx도 나오게 되네요. fx는 알파와 감마니, 아니, 알파와 베타니까 x-1, x-2. 요게 fx고요. 자, 최종적인 결론. f 알파, 베타, 감마 더한 거를 대입하라는 건 f10을 대입하라는 거고, f10은 9 곱하기 8이죠. 그래서 72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답이라서요. 보기에 4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16번 문제입니다.
x제곱 플러스 1의 60제곱을 x 4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어요. 일단은 4차식으로 나눴으면 나머지는 3차 이하면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식으로든 나머지 구했을 때 3차 이하면 답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나머지를 이제 어떻게 구할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x 4제곱 플러스 1을 왜 x제곱 플러스 1하고 연결을 해줬을까를 생각해봐야 돼요. 요걸 직접 나누게 할 건 아니잖아요, 60제곱을. 그러니까 뭔가 둘이 연결을 지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겠죠. 여러분은 이 아이디어가 보였으면 좋겠네요. x제곱 플러스 1을 제곱하면 뭐가 되죠? x4승 플러스 2x2승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에서부터 얘를 제곱한 건 얘랑 관련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얘 제곱을 여기 집어넣어서 x4승 플러스 2배의 x2승 플러스 1에 30제곱을 한다고. 제곱을 넣어줬으니까 30제곱이 남았죠. 요거 제곱을 x 4제곱 플러스 1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해갔죠? 자, 그런데 x 4제곱 플러스 1이 여기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x 4승 플러스 1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표현을 해주고요. 가로로 묶어서 2x제곱을 하나 따로 써서 전체에 30제곱을 한다고 칩시다. 그때 요거를 그냥 하나의 문자로 치환하는 듯이 보는 거예요. a라고 그냥 생각해봐. 여러분, 앞에 걸 a라고 하고 뒤에 걸 b라고 해볼게. 내가 여기다 써볼까요? 자, 이건 뭐 문제풀이 외쪽으로 쓰는 거니까 개념적인 거. 자, a 플러스 b의 30제곱을 하면 여러분이 그 중간중간의 차수들의 개수는 모를 수 있어요. 그거는 확률과 통계에서 이항 정리를 배우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게 아니어도 우리는 이런 모양으로 전개될 거다는 알아요. 자, a만 30번 곱한 게 이거겠죠? 첫 번째 게. 그리고 a 29개, b 하나 곱한 게 이게 있을 거야. 근데 앞에 개수가 뭐가 있을 거다 이거예요. 앞에 개수가 뭐가 붙어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그리고 a 28제곱한 거랑 b 제곱한 게 뭐가 개수가 붙어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땡땡땡 이런 게 있고, 자, a 하나 b 28제곱 곱하 29제곱이죠. 둘이 더해서 30번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마지막은 b의 30승이 개수가 뭐가 나올 텐데, b만 30번 곱한 거면 그냥 개수가 b 세제곱이죠. b 30제곱이죠. 이렇게. 요 전개 아이디어가 좀 있는 친구들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봐봐. 요걸로 끝을 낼까요? 이거를 A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해볼까? A로 나눈 나머지.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A가 하나라도 곱해져 있는 요거. 다 A가 곱해져 있죠? 요거까지. A가 곱해져 있는 건 다 A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러면 쟤네들한테서는 나머지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얘가 A로 나눈 나머지일 거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잖아요. 그 아이디어에서부터 요 관계식을 이제 바라본다면, 얘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를 더해서 30제곱한 거는 항이 쭉 있을 텐데, 얘를 30제곱한 한 빼고는 다 이게 하나라도 곱해져 있으면 얘로 나눠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인 결론이, 흔히 말하고 싶은 건 2x제곱의 30제곱, 이것을 x4승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만 생각해도 된다 이거예요. 지금 구하는 나머지. 그렇죠? 자, 요거 30제곱을 좀 안에 넣어줄까요? 넣어주면 2의 30제곱과 x의 60제곱이라고 생각하시죠? 이거를 x 4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하는 거야. 그럼 x 4제곱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알고 싶으니까 x 60제곱짜리, 앞에 개수는 뭐 나중에 보고요. x 60제곱을 어떻게든 x 4제곱 플러스 1로 이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2의 30제곱은 그대로 가져다 써주고요. x 60제곱 있죠? 이거를 x 4제곱의 15제곱이잖아요. 그쵸? x 4제곱의 15제곱. 그리고 4제곱을 이렇게 바꿔줍시다. 어떻게든 x 4제곱 플러스 1이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주자 이거예요. 됐죠? 그럼 봐봐요. 여기서 또 아까 했던 작업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얘를 이렇게 하나로 보고 이거와 1을 뺀 거를 15제곱 한다 그러는 건 얘가 하나라도 곱해져 있는 항은 다 얘로 나누어 떨어질 거야. 그럼 결국에 뭐가 나머지다? 요거를 15제곱 한 것만 나머지로 나온다 이거예요. 얘를 15제곱 하면 뭐죠? 마이너스 1을 15제곱 하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에 이걸 곱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2의 30제곱. 그러니까 2의 30제곱에 마이너스 붙은 거. 요게 뭐가 된다? 마지막 나머지가 된다. 요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나머지니까 답이 1번이 나온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17번 문제입니다. x가 a부터 a 플러스 3까지의 범위에서 이제 구간이 미지수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구간이 미지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 y는 x제곱. 함수는 딱 쉬운 걸 줬어요. 구간이 어렵기 때문에. 구간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y는 x제곱에 최대와 최소를 뺐을 때 4가 되는, 최대값 빼기 최소가 4가 되게 하는 상수 a의 값의 합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좀 중요하니까 그래프를 좀 크게 그려놓고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y는 x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란 말이죠. 포물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졌을 때 a부터 a 플러스 3까지 볼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 풀 때 과정을 지금은 해설 강의니까 조금 내용 설명을 하면서 좀 풀어볼게요. 실제 문제 풀듯이 말고. a부터 a 플러스 3까지가 구간의 길이 3만큼을 볼 거야. 이렇게 3. 구간이 3짜리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최대와 최소를 뺐을 때 4인 순간이 있을 거다. 그게 무엇인지 찾아봐라 이거야. 그렇게 만드는 a가 무엇이겠냐. 그럼 보세요. 여기쯤 a, 여기쯤 a 플러스 3. 즉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왼쪽 값이 최대, 오른쪽 값이 최소일 수밖에 없죠. 이 구간이 왼쪽에 있으면. 요게 첫 번째 상황일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둘이 뺐을 때 4인 순간은 뭐 예를 들어서 얘가 5야. 여기서. 그리고 얘가 2야. 그러면은 얘가 5고 얘가 1이야. 그럼 둘이 빼면 4인 순간. 그게 이제 내가 찾는 A가 되는 거겠죠. 첫 번째 케이스는 요 케이스야. 자, 첫 번째 케이스. 이건 범위는 뭘로 얘기를 해야 될 거냐면요. a 플러스 3이 꼭지점, x좌표 0보다, 축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 a 플러스 3이 만약에 0보다 작다라고 합시다.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최대값은 a를 집어넣었을 값, 그때의 최소는 a 플러스 3을 집어넣었을 값이죠. 그러니까 여기 a 집어넣은 값, a 제곱, 이게 최대값이에요. a 플러스 3을 집어넣은 값, 이게 최소값이고요. 둘이 빼서 뭐가 되는 순간을 찾아라, 4가 되는 순간을 찾아라가 첫 번째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꼭지점보다 왼쪽에서 구간이 잡힐 때. 자, 요거는 마이너스 6의 2, 마이너스 9니까 넘어가면 13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분의 13이거든요. 근데 이건 잘못 나온 범위예요. 왜?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는 범위다.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해서 찾아야 되는데 마이너스 6분의 13이 나오면 얘는 범위 안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탈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상황은 뭐가 있냐면요. 꼭지점을 이제 구간이 조금씩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구간이 왼쪽으로 움직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거랑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구간이 오른쪽으로 조금씩 가서 꼭지점을 포함하는 순간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꼭지점을 포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봐봐요. a가 여기 있고 a 플러스 3이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러면 꼭지점이 포함됐으니까 최소값은 여기라는 거 알겠어요. 0이야. 근데 최대값이 왼쪽에서 나올 수도 있고 최대값이 오른쪽에서 나올 수도 있죠. 그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냐? 축의 방정식, 즉 꼭지점의 x좌표가 a랑 a 플러스 3 중에서 누구랑 가깝냐 하잖아요. 누구랑 가까운지는 보통 이렇게 따져요. 둘의 중점을 찾습니다. 둘의 중점. 둘의 중점은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니까 2분의 2a 플러스 3이에요. 중점은. 그쵸? 자, 그럼 내가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조금 들어간 거기 때문에 a가 더 먼 걸로 얘기할 거야. a가 이 축에서 더 멀면은 둘의 중점은 이거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둘의 중점은.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가 얘가 0보다 작을 때를 따지는 거야. 즉 왼쪽이 더 최대일 때를 따지겠다는 거예요. 오른쪽은 그 최대로 안 들어가고 둘이 뺀 게 이제
4다라고 할 거야. 근데 이게 계산이 쉬운 게요. 구간을 찾는 게 어려운 거지 계산하는 건 a를 집어넣었을 값이 최대니까 a 제곱이고요. 최소값은 0이니까 그냥 0이에요. 빼기 0이야. 이게 4인 순간을 찾고 있어요. 이건 a 제곱이 4잖아. a는 뭐겠어요? 풀마인데 이 범위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거든? 그러면 그 범위에서 a는 마이너스 2만 되죠. 플러스 2도 이 방정식을 풀면 나오지만 그거는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하나 찾은 거예요. 세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는 구간이 꼭지점을 포함해요. 포함하는데 오른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a가 이제 더 가까운 거야. a 플러스 3보다. 요렇게 자를 때예요. 구간을. 그러면 최대값은 a 플러스 3일 때 나오겠죠? 최소값은 뭐고? 여기 꼭지점이 들어갔으니까 최소값은 0으로 읽고. 그러면 이 경우는 범위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a와 a 플러스 3이 중점을 구했을 때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즉 축보다 오른쪽에 있다. 중점이 요거였죠. 요거 2분의 2a 플러스 3. 요게 0보다 어떤 경우? 큰 경우.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요거지만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이 a가 마이너스 3보다는 커야 돼요.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니까 a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면서 이 범위일 때 이렇게 써야 되죠. 정확히 써줄게요. 자, 이거 풀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잖아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지만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요. 저거 반대로 올라왔으니까. 자, 그 다음 얘는 이게 이제 0보다 오른쪽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라고 합시다. 여기 두고 안 붙였으니까. 크거나 같다 풀면 이제 요 범위가 나오죠. 근데 이 꼭지점의 x좌표가 이 구간에 포함되어야 된단 말이야. 즉 a가 0보다 커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랑 a가 0보다 작다가 서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겹치는 걸 찾으면 이거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야. 근데 a는 0보다 작죠? 그래서 둘이 겹치는 범위를 찾으면 a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지만 그래서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오고 0보다는 작다. 얘가 넘어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꼭지점을 포함한다 이거니까. 자, 이 범위에서 최대값은 a 플러스 3일 때 값이라고요. a 플러스 3을 대입하면 그걸 제곱하니까 a 플러스 3의 제곱이죠. 요거에서 최소값은 0이야. 꼭지점이 들어가니까. 뺐더니 4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a 플러스 3이 2거나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라는 건데 얘가 마이너스 1라면 a가 마이너스 5예요. 말이 안 되죠. 이 범위 안에 없죠. 얘가 만약에 2일라면 a가 마이너스 1이에요. a 마이너스 1이 이 범위 안에 있죠. 그래서 a 마이너스 1 이제 두 번째 a를 찾은 겁니다. 마이너스 1이 이 범위 안에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구간은요. 다른 색이 꼭지점이 이제 벗어난 거야. 범위에서. 범위를 아예 꼭지점보다 오른쪽으로 잡는 거야.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a 플러스 3이 여기 이렇게 잡는 거예요. 마지막 구간을. 됐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알겠지만 여기서 최대 최소 뺀 게 범위 안에 없었죠. 그럼 여기서도 최대 최소 뺀 건 범위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거든요. 이 정도 직관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산으로 선생님 보여주겠지만. 자, 이렇게 범위가 잡힌다. 즉 a가 0보다 커서 꼭지점을 벗어난 거야.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할게요. 여기서 0 안 집어넣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꼭지점을 벗어났기 때문에 a 플러스 3에서의 값이 최대, a에서의 값이 최소죠. 그래서 a 플러스 3에서의 제곱의 값에서 a의 제곱의 값을 뺀 거, 요게 4다를 풀면 되죠. 자, 얘는 6a 플러스 9죠. 그게 4. 9 넘어가면 6a는 마이너스 5 나오니까 a가 마이너스 6분의 5인데 그거는 0보다 크거나 같다의 범위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탈락. a는 마이너스 6분의 5라서 탈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은 a 값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두 개가 돼서요. 둘이 더하라고 그랬죠. 둘이 더해서 답은 마이너스 3인 5번이 답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18번 문제입니다.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은 0에 한근을 오메가라고 표현했을 때 x는 3이고 y는 오메가랑 2오메가 제곱을 더한 거고 g는 2오메가랑 오메가 제곱을 더했다 라고 줬어요. 그때 x제곱이랑 y 플러스 g를 곱한 거, y제곱에다가 g 플러스 x를 곱한 거, g제곱에다가 x 플러스 y를 곱한 거, 요것들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y랑 g는 저 방정식의 한근에 뭔가 계산들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x는 3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 계산을, 요 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자, x 2차는 어차피 여기밖에 없으니까 얘는 풀어헤칠 거 없고요. 그냥 이렇게 쓰고, 나는 여기 xy 제곱, xg 제곱을 x로 묶어서 y 제곱 플러스 g 제곱을 써주고요. x 없는 것들끼리 모아서 쓸 건데 y 제곱 g고 g 제곱 y니까 yg로 묶을 수 있잖아요. yg로 묶어주면 y 플러스 g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에는 내가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x가 3이라는 건 아니까 y 더하기 g를 알면 이거 구하고요. 이거 구해요. 그리고 y 곱하기 g를 알면 이건 알고 얘는 더하기랑 곱하기 있으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건 도대체 y 더하기 g가 무엇일 거고 y 곱하기 g가 무엇일지를 저 오메가들의 계산으로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자, y 더하기 g는 뭐냐면요. 둘이 더하면 3 오메가 더하기 3 오메가 제곱이에요. 근데 오메가는 요방정식이 근이라면서요. 그러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죠. 이거 안 쓸게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거기다가 3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y 더하기 g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y 곱하기 g 있죠? y 곱하기 g도 해보는 거야. 이거 곱해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바로 곱하면 조금 어려우니까 관계식을 한번 좀 바꿔서 풀어봐도 되고요. 자, 요거 오메가가 이방정식이 근이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야. 근데 이 차를 줄이고 싶어요.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야. 그쵸? 그래서 yg 모양을 좀 바꿀게요. 자, 오메가 제곱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바꾸면 마이너스 2오메가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에다 2배 하니까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2라고 볼 수 있어요. 됐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2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인데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2오메가에서 마이너스 오메가 하면 오메가,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붙죠. 네. 둘이 곱하래요. 더하기도 사실 이렇게 해서 더해도 괜찮았었어요. 둘이 이렇게 바꿔서 더하면 3이죠. 아, 마이너스 3이죠. yg 해봅시다. 자, yg는 둘이 곱하는 거죠. 한번 쓰고 곱합시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1. 자, 분배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오메가 마이너스 2오메가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는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는 1이죠? 네, 1이에요. 1 더하기 2니까 얼마? 3. 자, 이 두 개를 저 관계식에 대입하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x가 3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x제곱은 3의 제곱에 y 플러스 g는 마이너스 3. x가 3이고 y제곱 플러스 g제곱을 해야 되죠. y 플러스 g제곱은 요거 제곱에서 요거 두 개 빼죠. 9에서 3 두 개 빼니까 9에서 6 빼니까 3. 마지막 y 곱하기 g는 3, y 더하기 g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7 플러스 9 마이너스 9 계산하면 마이너스 27이라서요. 거기 있는 답의 1번이 답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19번 문제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n이라는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선이죠. 직선. 그리고 y는 x제곱 빼기 6x 플러스 9. 얘는 이제 완전 제곱식이니까 꼭지점 알 수 있게 바로 바꿔서 써주는 게 좋죠. 이런 거 문제 보자마자 요거예요. 그러니까 2차 함수는 멀쩡하게 다 주고요. 이제 저 직선 1차 함수를 이제 왔다 갔다 시키겠죠. n의 값에 따라서 왔다 갔다 시켜서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x1, x2 항상 두 개에서 만나나 봐. x1, x2라고 그랬을 때 둘이 더해서 이제 2로 나눈 것. 근데 절대값을 해서 더하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구조상 두 교점이니까 당연히 둘이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인데 둘이 만나는 점의 x좌표들의 절대값의 합이니까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굉장히 문제에서 크리티컬한 조건으로 작용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려가면서 x1, x2의 부호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고 치면 얘가 3에서 이제 꼭지점을 가진단 말이에요. 3이 여기. 자, 그리고 y절편이 9란 말이야. 9가 이쯤에 있다고 칠게요. 2차 함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든요. 이해갔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그래프랑 y는 n이랑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니까 여러분이 한번
만나는 점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선으로 그어봅시다. 만나는 점에 대한 건 당연히 방정식을 풀면 되죠. 근데 상황을 좀 보자면 만약에 n이 1일 때를 보자면 n이 1일 때는 선이 이건 거야. n이 1이면 선이 이거야. n이 1일 때 이거야. 그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는 여기가 x1, 여기가 x2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냥 작은 쪽을 x1이라고 할게요, 내가. 그러면 둘 다 양수예요, 음수예요, 지금? 둘 다 양수예요. 둘 다 양수야. 그러면 지금 n이 1일 땐 이걸 계산하라 그럴 때 절대값이 그냥 없어지니까 양수면 x1, x2를 더해서 2로 나누라는 거야. 그런데 그림상 x1과 x2를 더해서 2로 나누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축, x는 3에 대해서 뭐야? 대칭이죠. x1, x2에서 2로 나누면 뭐일 수밖에 없어요? 3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언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두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양수일 때는 항상 이 값이 뭐로 고정되어 있어요? 3으로 고정되어 있어. 예를 들어서 n이 7이야. 7이라서 이쯤이 나왔어요. 직선이. n이 7이어도 여기 x좌표 양수, 여기 x좌표 양수면은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3일 수밖에 없어요. 둘의 평균이 3이니까. 어디까지 그렇게 써요? 8까지. 9인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요. n이 8이면 이렇게 되고요. n이 8일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n이 9면 이렇게 되거든. 근데 여기는 x좌표가 0이에요. 근데 여기 x좌표는 결국에는 3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6이에요. 그래서 0하고 6이니까 더해서 2로 나누면 3이에요. 그래서 n이 9일 때까지도 모든 상황은 똑같이 벌어집니다. 1부터 9까지.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n이 1부터 어디까지? 부등호로 쓰면 n이 1부터 9까지. 요 범위의 자연수에 대해서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2분의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x2는 항상 2분의 x1 더하기 x2가 돼요, 보니까. 그리고 그건 항상 3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자연수야. 그러니까 1부터 9까지는 다 답이다 이거야. 일단 9개가 확보된 거예요, 답에. 그렇죠? 그 다음이 이제 뭐가 문제냐면 y절편보다 위쪽에서 선이 그어지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선이 그어지면 n이 10이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x2는요 어쨌든 3보다 더 오른쪽에서 잡히거든. 그러니까 x2는 절대 음수가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x2는 항상 양수야. 오케이, 이건 좋아요. 근데 x1이 이제 음수가 돼버려요. x1이 음수가 돼버려. 그쵸? 그럼 만약에 절대값이 없었다고 치면 둘이 더해서 일어나는 건 3인 거는 음수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 계산해야 될 게 절대값이다 보니까 이걸 풀어 헤칠 때 x1이 아니라 마이너스 x1이어야 돼. 그래서 둘이 더한 게 아니라 둘이 뺀 걸 2로 나눠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여기서. 그래서 자, 두 번째 케이스는 n이 1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150까지 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10부터 150까지. 150이어도 상관없어요. 150이어도 왼쪽은 음수, 오른쪽은 양수다가 중요한 거야. 자, 이때는 내가 어떤 계산을 해야 되냐면요. 지금 문제에서 하라고 하는 계산이 2분의 x1 절대값 더하기 x2의 절대값인데 이게 x1이 음수로 나올 수밖에 없고 x2가 양수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은 마이너스 x1 플러스 x2를 알아내야 된다는 거야. 근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자면 자, x2는 3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x1은 3에서 왼쪽으로 왔으니까 절대값은 x2가 무조건 항상 커요. 그래서 x2 마이너스 x1 플러스 x2잖아. 근데 x2가 절대값이 크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애초에 자연수라고 줬지만 이건 무조건 양수예요. 이 범위로 생각을 할 거야. 자, 그러면 둘이 만나는 점을 뺀 거잖아. 근데 둘이 더한 거를 내가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했는데 둘이 뺀 건 대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계산을 조금 해봐야 돼요. 둘이 만나는 점에 대한 계산은 둘이 같다라고 연립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좀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와 n이 같다라고 여러분이 연립해서 풀 거잖아요. 이걸 풀었을 때 나오는 근이 x1과 x2인 거야. 그럼 여러분은 x제곱 빼기 6x n 넘어오면 9 마이너스 n은 0 요 방정식을 풀 거죠.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근이 지금 x1과 x2예요. 그럼 여러분은 두근의 합이 6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저기가 항상 3이었던 거야. 사실 두근의 합이 6이라 항상. 그리고 둘이 뺀 거는 둘이 곱한 거라죠. 둘이 곱한 거는 9-n이야.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둘이 뺀 거거든. 근데 우리 곱셈 공식 변형에서 둘이 뺀 거 구하고 싶을 때 지금 x2 빼기 x1을 알고 싶잖아요.
근데 얘를 바로 못 구하고 얘 제곱 구했던 거 기억나죠? 제곱을 어떻게 구하죠? 요거 제곱에서 요거 4개 빼잖아. 36에서 요거 4개 빼면요 36 사라져요. 그리고 요거에 마이너스 4만 곱하니까 4n이거든. 그럼 난 x2 빼기 x1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제곱을 했을 때 4n이니까 제곱을 넘겨주면 루트가 생기잖아요. 풀마. 근데 내가 이걸 양수라고 이미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2분의 루트 4n이에요. 플러스 루트 4n. 됐죠? 그러면 요 값은 2분의 2루트 n으로 4가 나오니까 얘는 루트 n이야. 문제에서 이 값이 자연수가 되는 것들만 찾으라고 했는데 10 이상부터 요 값에 대한 걸 구했더니 루트 n이라는 말은 n이 자연수의 제곱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10 이상의 제곱수들을 답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되는 건 뭐겠어요? n이 제일 작은 거 한 번만 쓰면 16, 25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뭐의 제곱까지 되겠어요? 150까지니까 144. 즉 4의 제곱부터 뭐의 제곱까지 가능한 거예요? 12의 제곱까지 가능한 거야. 그러면 결국에 4부터 12까지의 자연수의 개수가 저거의 개수잖아요. 4부터 12까지면 9개죠. 뒤에 9개가 있고요. 여기서 1부터 9까지 9개가 다 됐었죠. 그래서 앞에 9개, 뒤에 9개. 그래서 총 몇 개가 된다? 18개가 문제에서 원하는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fn을 이렇게 정의를 해줬어요. n이라는 걸 곱하고 i를 거듭제곱을 쭉 곱하고 i분의 1을 거듭제곱을 쭉 곱해서 하나의 fn이라는 값을 구하기로 했어요. 그때 fk와 fk 플러스 3을 더해서 135인수인 거야. 자, 지금 하라는 걸 보니까 i의 거듭제곱들을 더해서 한쪽에 이 계산값을 구하고 i분의 1의 거듭제곱을 구해서 한쪽에 계산값을 구하고 n하고 총 3개를 곱해야 되잖아. 그럼 결국에 i랑 i분의 1은 4개씩 순환하니까 4번만 돌리면 끝날 거예요. 그 다음은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될 테니까. 물론 개수가 좀 달라지긴 해요. 자, 그래서 나는 4개만 조금 집중해서 계산을 잘해주면 돼요. 자, f1을 한번 구해보면요. f1은 1 집어넣으니까 n에 1, 그리고 하나 곱하니까 i, 뒤에도 하나 곱하니까 i분의 1이죠. 요거는 1이 나와요. 그쵸? 이거 1 곱하기 1이라고 좀 쓸게요. 그래서 1. 얘네 둘이 곱한 게 1이다 할 거야. 왜냐면 5일 때는 이제 앞에 개수만 5로 바뀌고 이건 똑같이 곱하거든요. 자, f2를 구해보면 f2는 2 곱하기 2개 더 할 거죠. 2개 더하면 i랑 마이너스 1이잖아. i랑 마이너스 1. 그리고 요거 2개 더하면 이렇게 2개죠? i분의 1은 마이너스 i. i 제곱분의 1은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요거죠? 자, 이렇게 둘이 계산하면 2 곱하기 얘네 둘이 곱한 게 뭐죠? 2죠. 그래서 4가 돼요. 자, F3. F3은 n이 3이고 3개 더하는데 1차랑 3차 없어지니까 제곱만 남죠. i 제곱은 마이너스 1. 그리고 얘도 3개 더하면 1차랑 3차 서로 없어지죠? 그래서 i 제곱분의 1이니까 여긴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1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2개가 나와요. 둘이 곱하면 1이죠. 그래서 3 곱하기 1이라 3으로 나와요. 이렇게. 자, 그 다음 F4. F4는요. 4에다가 i 거듭제곱 4개 더하면 0. i분의 1 거듭제곱도 4개 더하면 0. 그래서 4에다 0 곱하고 0 곱하니까 4 곱하기 0이잖아. 그래서 0이 나와요. 이렇게 둘이 곱한 게 0이다 이거죠. 구조가 어느 정도 보였어요. 자, 보세요. F5는 어떻게 되냐면요. 5에다가 n에 5 집어넣고 i를 거듭제곱 5개 곱하면 4개 없어지니까 그냥 하나. i 5제곱이 이거랑 똑같잖아. i분의 1의 거듭제곱도 4개 더하면 0이고 i 5제곱은 0이랑 똑같죠. 그래서 5 곱하기 1이라 5일 거고요. 4개만 더 써볼게요. 구조를 보기에서. F6은 뭐냐면요. 6에다가 뒤에 2개 곱한 게 2였잖아. 6 곱하기 2라서 10이야. F7은 7 곱하기 1이 될 거예요. 그죠? 7. F8은 뭐가 되는 거죠? 8 곱하기 0이 되니까 0이죠. 이러한 구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요거를 fn에 대한 식을 한 방에 정리해서 쓰자면, 자, fn이라는 건 이런 규칙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4개로 다 나눠서 써볼게요. 이 위쪽은 4의 배수보다 1 큰 거죠. 4로 나눠서 나머지 1인 애들. 만약에 n이 4k 플러스 1이라면 4k 플러스 1이라면 얘는 집어넣은 거, n을 집어넣은 게 그대로 나와야 되죠. 그래서
4K 플러스 n이다 이거야. n을 4K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n이라고 할까요? n이라고 합시다. n을 집어넣은 게 그대로 나온다. 자, 그리고 n이 만약에 4K 플러스 1골, 즉 n이 4로 나눴을 나머지 2인 애들, 이 두 번째 시리즈 얘기하죠. 얘는 집어넣은 거에 몇 배가 나온다? 2배가 나온다. 그래서 2n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n이 만약에 4K 플러스 3골이라면 집어넣은 게 그대로 나오죠, 얘도. 그래서 얘랑 똑같아요. n이 나오는 거예요. 홀수면 집어넣은 게 그대로 나오면 돼요. 이거랑 이건 홀수거든, 사실. 그쵸? 자, 그 다음 마지막 n이 4K 골, 즉 4의 배수 골은 항상 값이 뭐더라? 0이더라.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할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나는 K랑 K 플러스 3을 집어넣어서 135인 걸 찾으라고 그랬거든? 자, 그럼 봐봐. n이 그러면 만약에 K가 저기 있네요, 근데 좀. K가 저기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그냥 봅시다. 자, 좀 미안해요. 자, K 말고, 저기 K가 있으니까 K 말고 다른 걸로 합시다, 여기. M이라고 합시다, M. 4 곱하기 어떤 자연수, 4 곱하기 어떤 자연수, 자연수.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K가 요건지 하나를 정해줘야 돼. 즉, K가 이게 첫 번째 건지, 두 번째 건지, 세 번째 건지, 네 번째 건지 정하겠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K가 첫 번째 거라고 생각해봐. 응? N이 만약에 4M 플러스 1골이면, 이렇게 되면, 저기서 말하는 FK 더하기 FK 플러스 3은, FK는 그냥 집어넣은 거 그대로 나오니까 K고, 얘는 0이란 말이야. 그래서 K가 되는데, 이게 135이려면, K가 이제 N인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135는 4M 플러스 1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K라고 할게요. 이걸 K라고 해도 되겠네요. 대입할 때 K니까. 자, 두 번째 케이스는 K가 이제 두 번째 이 경우라고 생각해봐. 이쪽. K가 이거야. K가 이거면 4M 플러스 2골이라는 거죠. K가 4M 플러스 2골. 자, 그러면 FK 더하기 FK 플러스 3은 이건 거야. 세 칸 더 간 걸 더하라는 거니까 K가 이거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이니까 이거야. 이거랑 이거 더하라는 거야. 그러면 K를 집어넣었을 때 2K고 얘는 K 플러스 3을 주면 K 플러스 3 그대로 나오기로 한 거잖아. 요렇게 더해서. 요렇게 더하면 3K 플러스 3이거든요. 그게 135인 순간이 있냐 이거야. 3 넘어가면 132죠. 132가 3의 배수냐 이거야. 3의 배수네요. K는 44면 되나요? 맞나? 3, 42.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44라고 생각을 해봐. 44. K가 44. 그러면 K가 44면 잠깐만요. 근데 44면은 요게 안 되네요. K가 44면은 4의 배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꼴이어야 되는데 요게 안 되죠. 그래서 아니다 이거예요. 세 번째 경우. 이제 K가 이거라고 생각합시다. K가 4M 플러스 3골. 그럼 여기서 하라는 건 FK 더하기 FK 플러스 3이잖아. 그럼 사실 이거예요. K가 이거라고 치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 얘랑 더해서 이제. 그럼 나중에 K 집어넣었으니까 집어넣은 거 그대로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긴 K고요. K 플러스 3이 지금 여기란 말이야. K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 K 플러스 3 주면 2배 하기로 했잖아. 그럼 K 플러스 3이 2배니까 2K 플러스 6 이렇게 나오고. 이게 135. 요게 되는 순간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3K 플러스 6이 135인 순간이야. 이건 K가 6 넘어가서 빼면 129죠. 129는 3의 배수 맞죠? 43이면 되죠. 그리고 이 43이 2꼴이어야 되거든? 근데 43은 2꼴이 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43하고 이게 된다는 거야. 자, 43하고 52하고 더한다고 생각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44는 이쪽이잖아요. 43은 43 그대로 나올 거고 52는 43 다음에 3 더하면 43이 아니라 52가 아니라 43에다가 3 더하면 46이죠. 미안. 46은 43, 44, 45, 46이야. 46은 여기니까 2배에서 나와야 되거든. 46에 2배 하니까 92야 얘는. 얘는 92로 나오고 얘는 43으로 나와. 그래서 더해서 135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 찾은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네 번째 경우. 이건 이제 K가 마지막 꼴이죠. 4N꼴. 4N꼴. 즉 4의 배수인 꼴. 4의 배수라면은 FK 더하기 FK 플러스 3이 어떻게 계산이 될 거냐면 얘가 이제 FK인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가면 여기가 FK 플러스 3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0이고 얘는 K 플러스 3 그대로 나오기로 한 거예요. 그게 135가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나오는 K는 132란 말이야. 그것도 3 빼면.
근데 K가 132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K는 4의 배수꼴이라고 그랬죠? 4의 배수꼴에 132는 될까 안 될까? 되죠. 그래서 요거 하나 더 된 거야. 요것도 한번 계산으로 보여줄게요. 만약에 K가 132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K가 132면 F132와 F135를 더하라고 하는 건데 F132는 이쪽이에요. 4의 배수 쪽이니까 0이고 F135는 132, 133, 134, 135 요거야. 근데 3이 들어가면 3, 7이 들어가면 7이 나오기로 한 거잖아. 이쪽이잖아, 이쪽. 135가 들어가면 135가 나오기로 한 거야. 그래서 0하고 135 더하면 135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K는 43과 132 두 개가 나옵니다. 둘이 더하라고 그랬죠? 더하면 175가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서술형 2번입니다. 그림 보면은 한변일이가 8짜리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한변일이 8짜리가 있는데 여기는 중점 잡아서 그리고 여기는 위에서 3칸 내려와서 E랑 F를 잡은 다음 E랑 F 선을 연결했어요. 그래서 이 선분 위에 P를 잡은 거야.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어요. 잡아서 왼쪽에 수선의 발, 아래에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생긴 요 사각형. 요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 그러면 요 사각형의 가로 세로를 어떻게든 표현해서 둘이 곱해서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죠. 결국엔 우리 시험 범위의 2차 함수 문제일 테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으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P점의 요 길이를 어떻게 알아내면 8에서 그거 빼면 될 거고 요 길이 어떻게 알아내면 8에서 요거 뺄 테니까 P점이 좀 표현이 중요하겠네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볼까요? 그러면 여기 직각삼각형과 요 큰 직각삼각형은 빗변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닮음일 수밖에 없잖아. 그럼 얘가 4대 3이야. 여기는 5죠, 당연히. 그러면 여기랑 여기의 B가 몇 대 몇이어야 되는 거야? 닮음이니까 4대 3이죠. 그럼 이걸 4M, 여기를 3M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나 요 길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M을 이용해서. 자, 요 길이가 3M이잖아요. 요 길이가 3M. 그러면은 요 세로는 뭐라고 하면 돼요? 8 빼기 3M. 세로 길이가 8 빼기 3M이 되는 거야. 세로 길이는 8 빼기 3M. 그죠? 3분 MB 길이가. 자, 그 다음에 BM 길이를 구할 건데 BM 길이는 요게 4n이잖아요. 그럼 이만큼이 4였으니까 거기서 4n을 빼니까 여기가 4-4n이죠.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만큼이 8이잖아요. 그럼 요만큼이 4죠? 4에서 4n만큼 더 갔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로 길이인 BM 요 길이는 4에서 4n만큼 더 가준 거다. 그러면 뭐 사각형 넓이는 끝났네요. 사각형 넓이는 자 4 플러스 4m과 뭐를 곱한 거예요? 8-3m을 곱한 거다.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서술형이니까 m의 범위를 좀 써주는 거 좋아요. m이라는 건 당연히 요게 4m, 요게 3m이니까 길이니까 당연히 1보단 커야 되죠. 0보단 커야 되죠. 양수. 0보단 크고 뭐보다는 작아야 되냐면 4m이 4를 넘을 수 없죠. 그래서 m이 1보다는 작아야 돼요. 요 범위여야 돼. 그래서 두 가지 표현법이 있죠. 요거 푸는 데 있어서 얘 x축하고 m이니까 이제 m축하고 만나는 두 점을 찾으면요.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3분의 8이거든. 그 말은 이게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분의 8이야. 그러면 둘의 중점에서 최대값을 가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이 중점이 이 범위 안에 있어야지만 답으로 쓸 수 있어.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1과 3분의 8 중점 구해볼까요? 둘이 더하면 3분의 5야. 평균이죠? 3분의 5. 2로 나누면 6분의 5. 6분의 5는 여기 들어가니까 6분의 5일 때 값이 최대라는 거야.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최대값 구하라고 그랬죠? 6분의 5를 대입하면 됩니다. 사각형 넓이는 m이 6분의 5일 때니까 6분의 5 집어넣으면 4 더하기 3분의 10 뭐 이렇게 될 거고요. 세로 길이는 6분의 5 집어넣으면 8 빼기 2분의 5죠. 3분의 22 랑 여기 계산하면 2분의 16에서 5 빼니까 11인가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3분의 2랑 20이 약분하면 11이잖아요. 11 두 개니까 121. 네. 요게 그래서 답이 되고요. 아니면 요거 전개해서 완전 2차식 만들어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꼭지점 찾아서 꼭지점이 y좌표 읽어도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지점을 답으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분의 121이 됩니다.